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2017년 8월 2일 수요일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의 외교 장관회의가 있습니다.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로 13,000여 명의 경찰이 회가 열리는 현장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보호해야 하는 VIP만 1,700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세안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중요한 회의가 마닐라에서 열리네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요. 행사 기간 중에 행사장 인근 로하스 볼리바드 쪽 이용하셔야 할 분들은 사전에 교통 상황 등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 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필로 락손 의원이 필리핀의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BOC의 뇌물수수에 대해 지적한 것이 눈에 띄네요. 필리핀 세관의 뇌물수수 규모가 필리핀 정부의 재정 부족 부분을 모두 커버할 만큼의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락손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컨테이너당 평균 약 27,000페소이고 하루에 약 10,000개의 물량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2억 7천만 페소가 뇌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금액으로 필리핀의 재정 적자를 모두 메울 수 있다는 락손 의원의 얘기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하루 2억 7천만 페소면 1년에 985억 페소, 우리 돈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지막 뉴스는 재미있는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스타일 노래 다 아시죠? 2012년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노래인데요. 유튜브를 타고 5개월 만에 조회수 10억을 돌파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죠. 단일 비디오로 10억 뷰는 당시 유튜브 역사상 최초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필리핀 때문이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과 미국의 MIT가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 세계 58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강남 스타일의 진원지가 바로 필리핀의 SNS 사용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문에서는 필리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한국과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K-팝 문화에 익숙했고 세계 각국의 필리피노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필리핀을 좀 더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 얼마 전에 빠라냐케에서 웨딩샵을 오픈하신 분입니다. 웨딩과 플라워를 함께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필리핀에서의 웨딩샵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신 사업도 그렇지만 4딸을 키우고 계신 엄마이기도 하셔서 하루하루를 엄청 바쁘게 보내시는 분인데요.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시고 해서 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예. 먼저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슈 웨딩 앤 플라워 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니스 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그 네. 샵이 뭐 어떤 샵이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드레스 렌탈,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나 뭐 이브닝 드레스, 아, 그리고 프롬 드레스, 뭐 한복, 뭐 이런 거를 이제 렌트를 하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 강사 출신이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꽃, 네, 플라워 데코나 뭐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 네. 지금 그 운영하시는 그 샵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파라냐케 아기레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아, 거기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동네는. 네네, 교민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지금 그 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네, 이제 뭐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시게 되나요? 네. 이제 저도 딸들만 많이, 지금 딸만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드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딸이나 예, 예. 아들이나 아들은 이제 수트 같은 거, 그리고 예, 예. 딸들은 이제 드레스 같은 것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또 웨딩샵 경력도 있고 해서 웨딩도 병행하면서 제가 지금 드레스 렌탈 겸 메이크업, 헤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샵에서. 아. 네. 야, 그러면은 뭐 그 샵에 가면은 이제 뭐 이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뭐 네네네. 이런 뭐 그렇죠. 그런 뭐 네. 드레스나 뭐 이런 수트나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렌탈을 해서 입을 수 있는 뭐 네네. 그렇게 되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어, 제가 그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러는지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옷이라는 게 사람의 체형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음, 그렇고 이를테면 뭐 똑같은 네. 디자인이라 그래도 그죠? 뭐 그렇죠. 이제 그 어, 체형이나 장점과 단점을 제가 보고 이제 권해드려요. 몇 벌을 권해드리고 피팅해 보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렌트를 해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웨딩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필리핀에서. 한국 분과 필리핀 분과 이렇게 하는 결혼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플래너 겸 해서 진행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몇 번을 연락을 네. 드렸는데 이제 워낙 일이 막 바쁘셔가지고 이게 사실 네.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아, 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아, 예, 예. 네. 제가 좀 이런 이게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어서 저도 사실은 음, 응? 이게 네. 이제 뭐 이 진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좀 뭐 보통의 이제 뭐 교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뭐랄까 좀 특이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네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네네. 예. 네. 이렇게 그 샵을 그러면 이렇게 저기 오픈하셔가지고 운영하시게 된 뭐랄까 좀 계기? 뭐 그거는 예, 예. 계기요? 계기는 제가 이제 집에서, 예, 원래는 예. 이제 제가 또 막내가 넷째 딸이 이제 21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넷째 딸이요? 네. 제가 이제 딸 넷이 있는데, 큰애가 이야, 이제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애, 막내가 지금 2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 집, 집에서 제가 이걸 했었어요. 아, 가정에서. 예, 저희 예. 집에서 이제 저희 딸 친구들부터 해주다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BF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 프롬이나 무슨 시즌이 되면 이제 저한테 와서 계속 메이크업 받고 아, 헤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던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커진 거죠. 커지다 보니까 드레스 렌탈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오시면 한국에서 오셔서 여기서 야외 촬영이라고 해야죠. 스냅샷. 이런 거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드레스를 이렇게 렌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이 전형적인 네. 그 성공 케이스네요. 이렇게 아니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네.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렇게 주변 분들을 대상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네네. 이런 거를 타고 점점 일이 커지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지금 샵도 좀 작긴 해요. 작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 주 고객들이 저희 교민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하냐면, 리마인드 쪽도 제가 많이 플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리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네, 기존에 뭐 10주년,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런데 교민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찍는 것보다 여기서 찍는 걸 또 많이 원하시고 또 이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와 있으면서 이제 그것도 많이 진행을 해드리면서 하우스 웨딩까지 플라워 데코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 샵이 이제 조금 이제 샵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형적인 그 성공 케이스라고 하는 게, 아, 이게 이제 집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그 규모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네. 아, 예, 이제 부럽습니다. 드레스도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아, 제가, 예, 나오게 예, 되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그 고객들이 이제 교민들이 네,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로컬 손님들도 계세요? 네, 로컬 분들도 이제 렌트하러 오시고요. 이제 웨딩도 문의는 예, 오시고, 또 거의 저는 이제 한국 분과 필리핀 분이 결혼하실 때 저한테 많이 찾아오세요. 아, 이제 국제 결혼 이렇게 예, 하실 예, 때, 예, 예. 어, 아무래도, 예, 제가 편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셔서 상담하시고 나서는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네네. 그래요. 이런 거 그러면은 저기 뭐야, 홍보나 네. 이 어떤 광고 뭐 이런 게 이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네. 생각보다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잖아요. 로컬 손님들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은 아닌데, 이런 네. 홍보나 뭐 광고 뭐 이런 거는 일종의 영업 전략? 아, 네. 그런 게 좀 아,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오픈은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한 아, 달 된 것 그래요? 예, 같아요. 근데 예, 예. 오픈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SNS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닐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네네. 뭐, 보라카이나 뭐 세부 이쪽이 아닌 마닐라로 관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드레스도 입어보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리마인드식 그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제가 또 이제 블로그를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네네. 하시는 거네요. 네네. 어, 혹시 이게 네. 그 아까 잠깐 해주셨던 것처럼 아까 뭐 그 네. 리마인드 웨딩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 사진 찍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아 오늘 옷을 입었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보통 이제 이게 사진으로 잘 남겨야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딱 한 코스인데,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뭐 리마인드니까 이제 애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사진을 이제 잘 예쁘게 차려입고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비용은요, 이거 되게 애매해요. 아, 그래요? 비용은, 네네. 왜 그러냐면, 드레스마다 가격이 정말 다 아, 그렇죠. 달라서, 그렇죠. 예, 그렇겠네.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3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기본으로, 네네. 로얄, 컬렉션이 있고, 그냥 베이직 컬렉션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고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한 뒤에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제 음, 피팅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는데, 거의 3인 기준 하실 때, 그냥 필리핀 페소로 하셨을 때 14,000, 13,000, 14,000 그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게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이게, 예, 그 드레스나 이런 거를 렌탈하는 비용하고 예, 거기에 이제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그 다음에 작가님 불러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 앨범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원본을 그대로 드리고,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수정을 다 해드려요. 아, 손님들이 이제 뭐 저희 고객님들은 그렇게 한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저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스튜디오 가셔서 사진을 확대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다 손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다음에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액자 프레임을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본인들만의 취향대로 멋진 또 작품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손님들 하신 것만 봤는데, 이제 아, 저는 이제 사진까지만 저는 이제 포토그래퍼하고 같이 동행을 해드려요. 예, 예.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일단은 필리핀 분이시기 때문에 음, 한국의 그런 포즈나 이런 거를 잘 못 잡아드려서 제가 이제 다 연출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거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네요, 진짜. 음, 네, 제가 또 이제 또 궁금한 혹시 이렇게 이제 렌탈을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렌탈할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잘 렌탈이 됐는데 네, 반환을 할 네, 때 이 네, 부득이하게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네, 세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됐다거나 좀 뭐 이렇게 네, 네, 파손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있지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서로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제도를 하고 있어요. 네. 보증금을 제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리턴 하실 때, 하자가 없으면 제가 그걸 이제 리턴을 해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합의하에서 뭐 몇 프로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보증금 서비스로. 이게 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뭐 하면 굉장히 좀 곤란하시겠어요, 사실은. 그죠? 문제점이죠. 아까 저기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이제 웨딩 샵하고 그 메이크업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냥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화장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하고 네. 조금 다른가요? 그냥 프로페셔널한테 받는 거는 이제 자기의 그 장점과 단점을 살려주는 거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이제, 다운시키고 하는 그런 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본인이 했을 때는 그냥, 자기만의 그 화장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제가 하게 되면 그분의 이제 특성을 살려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아까 이렇게 아까 네네. 그 웨딩 드레스나 이런 것하고 이제 또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그러니까 이제 토탈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이게 이게 제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이 한국 분들이 이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하고 네. 그러니까 모델이 한국 네. 분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메이크업 하시는 거하고 필리핀어들 현지에 보면 필리핀어들이 화장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조금이 아니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가요? 네네.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내추럴하게 하는 편이고요. 네네. 필리핀 분들은, 정말, 분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세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리핀 분들은 화장을 한국 분들에 비해서 좀 덜 하잖아요. 그냥 일반 생활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하시는 거죠. 기초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 분들은, 뭐라 해야, 기초를 되게 중요시 하시거든요. 근데 아, 필리핀 분들은, 기초 없이 거의 화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초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저희 음, 이렇게 토너 바르고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런 거를 전혀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정말 제일 중요한 베이스거든요. 그게. 음, 예. 근데 이제 필리핀 분들은 그런 거를 너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획 중에 하나가 기회가 되면 필리핀 분들한테 메이크업 스쿨 같은 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로컬 분들을 네. 대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어, 피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기초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필리핀이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1년 사시사철 계속 여름인 나라잖아요. 네네, 요렇게 여름철에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네, 그냥 뭐 선크림을 바르냐 안 바르냐 요 정도인데 네네, 이 아무래도 메이크업 쪽은 여성분들이 더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네. 1년 사시사철이 여름인 이 필리핀에서 좀 이 메이크업을 좀 잘하는 법, 피부 관리를 좀 잘하는 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필리핀은, 덥고 습한 나라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해요.
수분 공급. 네. 그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시거나 이제 이러실 때 가볍게 이제 스킨, 토너라고 하죠. 토너를 가볍게 바르시고 자외선제나 이제 이런 거를 꼭 바르시고 나가시기를 제가 이제 강추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다니시다 보면 건조해지고 또 습하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미스트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이제 얼굴에 뿌려주시고, 간간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수분팩 같은 것도 하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한국 분들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챙겨서 이제 막 뿌려주시고, 챙겨서 막 팩하시고 하신 분이 정말 많진 않으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챙겨서 하는 편이 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막 조금씩 이제 얼굴이나 뭐 몸등이 이제 조금씩 타요. 그러면 음, 이제 소위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갔다 오시면 뭐 필리핀 때를 벗고 왔다. 그래서 좀 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예, 그렇죠. 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 먹는 물의 그 차이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먹는 그래서 물에서도, 네네네. 그리고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필리핀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잘 하시려면 정말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되지만 이제 수분 공급이나 뭐 미스트도 많이 뿌려주시고 챙겨서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게 습하잖아요. 네네네. 뭐 한국도 여름에 굉장히 습하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럴 때 그 미스트나 네네. 이렇게 해서 수분 공급을 더 해줘야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많이 있는 곳에 가도 에어컨을 많이 쐬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함을 빨리 느끼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음, 우리가 온도에 맞춰서 차가운 바람만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네. 차가운 바람만 우리가 차가운 바람을 오래 쐬면 혈액 같은 게 이제 수축이 돼요. 아, 그래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네네. 네, 수분 공급이 네 유수분 가장 좋은 건 유수분이 밸런스를 이루어주면은 가장 좋은 건데 예, 예. 어 저희들이 이거를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 요즘 여기 필리핀에서 많이 파시잖아요. 판매하시는 거 음, 모링가 오일이나 뭐 깔라만시 오일 같은 거를 한번 얇게 펴 발라주시고 주무셔도 가장 좋은 아, 피부 관리법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저희가 그냥 네, 네, 보편적인 남자분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땀이 뻘뻘 나서 얼굴에 물이 줄줄 흐르는데, 네, 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땀도 흘리실 때 항상 닦아주셔야 돼요. 그걸 닦지 않고 계속 그냥 닦아주시고 차라리 흘리시는 게 낫지. 계속 그냥 흘리시기만 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아, 계속 흘리시기만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네. 왜 이렇게 혼나는 네. 느낌이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끝으로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좀 여쭤봐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음. 여쭤보는 건데, 네네. 이게 그 한국 분들이 필리핀을 여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하잖아요. 필리핀 면세점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을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한국의 면세점들을 이제 이용하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 이제 네. 메이크업 강사 출신의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네네. 한국 면세점,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항 면세점에서 네. 요 화장품은 꼭 사야 된다. 아, 뭐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실 음. 만한 거 있으세요? 요거는 정말 필수 득템 해야 되는 아이템이다. 제가 뭐 딱히 뭐 추천을 해드리고 뭐 그럴 만한 저기는 아니지만, 예, 그, 예. 어, 지금 여기 필리핀에도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로드샵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예, 예. 네네,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저렴하지가 않아요. 되게 네. 저렴하지 않은데, 일단은, 면세점을 얘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도 항상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이나 효능,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제품성에 무게를 두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거니까 그건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네. 제가 이제 뭐 딱히 뭐를 이제 추천을 해달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이제 꼭
사는 거, 제가 구입을 하는 거, 그거를 예. 제가 이제 몇 개 추천을 해드리면, 이게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더마라고 있어요. 예. 바이오더마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센시비오 H2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에 쓰는 화장품인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석회수물이잖아요. 예. 이게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석회수물인데 그 석회수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또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회수물이 피부에 맞지 않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화장솜에 이제 충분히 적셔서 얼굴을 닦으면 클렌징이나 뭐 피부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촉촉하면서 밀착력도 좋고 건조한 곳에서 이제 유용한 아이템이 되거든요. 예. 약간의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은은하면서 광채도 나고 뭐 이런 피부로 만들어주고 커버력이 약간 떨어지긴 한데 건조한 곳에서 좋으니까 저는 이제 필리핀 오실 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로션 정도, 핸드로션. 그 정도면 이제 공항에서 한 번씩 네. 눈여겨봐야 할 아이템들이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데, 그러면 혹시 현지에 있는 필리핀어 친구들에게 이제 면세점에서 이거 좀 이런 거 사다 주면 정말 좋아하겠는데? 라고 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도 혹시 있어요? 핸드크림이요. 핸드크림. 네네. 핸드크림. 저는 핸드크림을 저도 되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왜냐면 필리핀 친구들이 이렇게 손이 저희 한국 사람들보다 되게 뭐라고 해야지? 거칠다고 해야 되나? 손이. 부드럽지가 않더라고요. 예, 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튜터나 뭐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꼭 제가 사오는 게 핸드크림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요런 핸드크림 같은 것들은 진짜 굉장히 적절한 선물이 되겠네요, 진짜. 네, 핸드크림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도 많이 좋아하고요. 예, 그런 거 뭐 수량의 제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던데요. 면세점에서도 팔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입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게 혹시 필리핀 제가 뭐 친구들에게 뭐 간단하게 선물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거 참고 좀 해야겠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지금 아직 뭐 한 달 정도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해서 운영하셔서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조금 더 샵이 좀 이 안정화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려서 또 더 좋은 말씀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말씀 드릴 때는 저도 이게 화장품이 어떤 것들이구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너무 모르는데 진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뭐지? 너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남자분이시기도 하고, 뭐 메이크업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피부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마 조금 색다르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예, 저도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양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 먹고 저도 피부에 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네, 먹지 마시고.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이라는 분야가 좀 생소하고 아는 지식도 많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부터라도 피부 관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피부에 양보하라는 말씀이 귓가에서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피부가 뭐 그렇게 양보를 받아야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인터뷰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에서부터 메이크업 강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피부와 메이크업에 대해 참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설마 그걸 제가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실천을 해봐야겠네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말이죠.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얼굴에 팩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